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표류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로 넘어간 지 9달 만인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가 우주개발을 총책임질 우주항공청은 올해 상반기 출범도 가능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로 넘어간 지 9달 만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관련 법안 3건을 의결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소속기관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돼 올 상반기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로 9달 표류했지만 임시국회 막판 극적인 합의를 거쳤기에 본회의 통과도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우주 경제 비전의 중심은 이제 우리 경남도가 될 것이고 이번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우리 경남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인 경남. 힘겨웠던 우주항공청 설립이 과시화되면서 하위 법령 정비와 인재 영입 등 개청 준비 작업에도 바빠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민간 사업자와 2년 넘게 소송을 하는 창원시. 창원시에 소송을 제기한 이 민간 사업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홍남표 창원시장 사건의 고발인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만남의 시기와 배경을 두고 논란입니다. 손원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임 허성무 시장 때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민간 사업자가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21년 5월입니다. 1심은 창원시가 이겼고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감사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해 최근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사 자료를 제4차 공모자의 법률 대리인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로 아까 유불리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진실이 뭔가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라고.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 중인 민간 사업자 A씨. 그런데 A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홍남표 창원시장 사건의 고발인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보자 매수 사건의 고발인이자 피고인인 B씨는 홍 시장으로부터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B씨는 지난해 6월 홍 시장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홍 시장을 고발하기 전 여러 인사들의 중재 시도가 있었다며 A씨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커피숍과 식당 등에서 B씨를 만난 것은 2022년 7월과 8월, 횟수는 4차례 이상입니다. B씨가 홍 시장을 고발하기 한 달 전입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친분이 없었던 사이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현명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정치적 후원도 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역 어른으로서 갈등 해소에 나선 것이며 정치적 후원은 젊은 정치인에 대한 덕담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당시 행동이 창원시와 소송이 진행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창원시를 상대로 한 A씨의 행정소송은 모두 같은 법무법인에서 담당하며 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창원시 고문 변호사에도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 마감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시도와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세부안을 만들고 있지만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 방안을 만들고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선정된 지역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 발표 직후 다른 지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과 강원, 전남, 충북 등 대부분 광역시도와 교육청이 이미 전담팀을 꾸리거나 협력을 강화해 세부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달 중순 관련 첫 회의를 제안했지만 경남교육청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구체적인 제안서 제시 없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협의를 해와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의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교육청 대신 우선 각 시군과 세부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구상하는 경남교육발전특구는 항공과 의생명, 제조, 조선 등 산업기능 인력 양성으로 진주와 사천, 김해, 창원시 등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경남교육청과 시군이 협력하는 늘봄학교 확대입니다. 현재 거창군이 거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신청 자체가 교육청과 같이 지자체가 같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청이 협력이 안 되면은 이거는 교육발전특구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 마감은 다음 달 9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지난해 가을 야구 돌풍의 주역이었던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올 시즌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20승 투수 패디가 떠났지만 NC는 남은 선수들이 똘똘 뭉쳐 올해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겠다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필승 의지를 다집니다. 올 시즌 NC의 구호는 위대함을 향한 도전입니다. 2년 연속 양의지 등 핵심 선수들이 잇따라 떠나며 개막전 최약체로 평가받았지만 NC는 지난해 예상을 깨고 4위로 가을 야구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을 야구 6연승으로 창원 팬들에게 큰 추억을 안겨줬습니다. 올해도 20승 투수 패디의 빈자리가 커 보이지만 공룡 군단은 똘똘 뭉쳐 더 높은 곳을 향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야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의 중책은 2년 연속 베테랑 손아섭이 맡습니다. 지난해 생애 첫 타격왕을 차지한 손아섭은 젊은 선수들과 힘을 합쳐 지난해 한국 시리즈 진출 실패의 아쉬움을 털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단 또 이렇게 2년 연속 주장을 맡게 돼서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후배들에게 좀 좋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NC는 외국인 투수 영입을 마무리했지만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인 타자를 낙점하지 못했습니다. 또 토종 에이스 구창모의 군입대 공백은 신민혁 등 내부 경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NC는 이달 말 미국 애리조나로 넘어가 올 시즌을 대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섭니다. NC 다이노스는 오는 3월 23일 두산 베어스와의 홈 경기를 시작으로 2024 시즌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양산시 을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대조 예비 후보입니다. 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정무특별보좌관과 서울대,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경영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윤종훈 예비 후보입니다. 현 국민의힘 해양수산분과 위원장으로 20대 대선 중앙선대위 해양수산발전 지원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한옥문 예비 후보입니다. 현 국민의힘 양산시 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 양산시 의회 의장을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양산 을 예비 후보자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구름대가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점차 흐려지면서 늦은 오후부터는 서부 내륙을 시작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비나 눈은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부를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창원의 사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건조함은 비나 눈이 내리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2도, 함안이 영하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8도, 창녕이 7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5도, 산청이 영하 6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7도, 합천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에 한파 수준의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오늘부터 3주 동안 경남 가스충전소 215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LPG를 충전소 저장 공간에서 운송 차량으로 옮길 때 누출 사고를 막기 위한 가스 누출 경보기와 긴급 차단 장치 등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한편 지난 1일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한 LPG 충전소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치고 차량 14대가 파손됐습니다.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지난해 연말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자를 위한 관리 교실을 매주 수요일마다 보건소에서 운영합니다. 만성질환 관리 교실에서는 혈압과 혈당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합병증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에게는 콜레스테롤과 안압 검진 등 합병증 무료 검진 기회도 제공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